안녕하세요, 관찰입니다. 8월 14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내일은 국내 시장이 휴장인데 휴장을 앞두고 국내 시장이 그래도 맑은 시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9%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 또 코스닥은 무려 1.5% 급등이 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양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고 그 뒤로는 큰 변동 없이 다시 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긍정적인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일단 코스피 내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에서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그 외에는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에서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고 또 그 외의 종목들은 큰 급락 없이 대체적으로 견조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모처럼 외국인이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거의 4천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11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 자체를 보면 최근 들어 다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쉬고 나서 금요일에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지켜보시고요. 또 코스닥을 살펴보면 오늘은 미약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상대적으로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는 아니었지만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도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먼저 삼성 SDI를 보면 비록 상승이 나왔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 비해서는 결코 많은 순매수는 아닌 것 같죠?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모처럼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기관은 하나솔루션, 에코프로비엠, 한미반도체, 한국항공우주, CS윈드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한 차례 시장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별다른 조정 없이 시장에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그 다음날인 8월 6일부터 기관과 외국인은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는지 이것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날짜는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먼저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첫 번째로 셀트리온, CS윈드,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첫 번째가 바이오, 풍력, 그리고 방산 관련주 이렇게 기관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SK하이닉스, 크래프톤, 삼성바이오로직스 우선은 급락장 이후부터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것이 첫 번째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게임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업종까지 이런 업종들을 매수했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2.4% 급등이 나왔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1.7% 급등이 나왔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1%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4%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 지난주 월요일 한 차례 급락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다시 대체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나스닥의 21선을 보면 어제 한 차례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 21선 근처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또 일시적인 눌림목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어제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1%의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 증시는 소폭의 약세 흐름이네요. 그래서 전날 미국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물론 미국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큰 급락 없이 나름대로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런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몇 가지 재료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내일은 국내 시장의 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일정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밤에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던 간에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게를 싣고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9시 30분이거든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그리고 내일은 휴장일 때 비슷한 시간에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전 세계 시장에 한 차례 반등이 나왔던 것도 지난주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차례 반등이 나왔지만 또 반대로 이번에는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최근에 일정 부분 반등에 따른 되돌림이 충분히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국내 시장은 내일 휴장이지만 우리가 휴장임에도 지켜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사실 지난 1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거의 2번에 한 번꼴로 예상치를 상회한다든지 또는 하회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예상치를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래도 예상치를 얼마나 비껴나가는지 그런 부분은 주가에 충분히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내일 밤에 한번 중요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미국 증시가 한 차례 급등이 났었고 때문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어젯밤에 한 가지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선행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세를 보였고 이 데이터는 전망치인 0.2%에 비해서 하회하는 데이터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고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의 급등과 함께 또 오늘 국내 증시의 양호한 흐름까지 연달아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2%대로 진입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금리나 기대감이라든지 또 가능성도 충분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도매 가격, 어떤 물건을 만들고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것은 도매 가격을 넘어서는 소매 가격까지 크게 물가가 뛰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밤에 정말로 2%대를 진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난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2%를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9시 30분이거든요. 한번 살펴보세요. 자, 지난주 월요일날 시장에 한 차례 급락이 나오고 나서 생각보다 시장에 큰 변동 없이 오늘까지 시장의 흐름이 견조하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차례 크게 급락이 나왔던 만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2차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살짝 염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5일선이라든지 11선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오지 못했다면 섣불리 매수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보시는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도 어제 6.5% 급등과 함께 정말 빠르게 21선을 회복했거든요. 지난 7월 중순쯤이었죠. 그때 깨지고 나서 지난주 월요일날 저점을 찍고 오늘까지 계속 반등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21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 리스크만 조금 줄어든다면 저는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을 할 수가 있고 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도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란의 공격 가능성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이라든지 내일쯤에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중요한 이슈로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정말로 휴전 협상이라든지 이란의 공격이 생각보다 미지근하다면 이것도 최근의 3대 악재로서 하나의 재료가 소멸되는 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3가지 말씀드렸죠.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오늘 밤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는 중동의 전쟁 가능성이라든지 또 어쩌면 휴전 가능성까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내일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것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3가지는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시장에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많은 급락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주봉상의 추세를 봤을 때는 그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주봉상의 추세를 연결해보면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보다는 조금은 약한 흐름이지만 이번 주에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지난주에 크게 개파락으로 출발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걸 메우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는 또 그 추세를 따라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첫 번째로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단기간에 주가에 급락이 나왔지만 제가 이런 수급주라든지 또 이런 경기 민감주들 이런 업종들은 주봉상의 추세를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단기적인 추세를 볼 때는 일봉상을 보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경기는 항상 사이클이 있는 만큼 그 사이클을 대입해 본다면
적어도 하이닉스란 삼성전자는 주봉상의 추세를 보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요. 또 두 번째는 올해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우선은 미국 시장에 대선이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약세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게 무조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결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급락까지 나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동안 시장의 급락을 이끌었던 세 가지 악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된 시점인 만큼 그것도 하나의 재료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자,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세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향성 자체가 지금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이게 매출이 갑자기 바로 꺾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때문에 적어도 하반기까지, 적어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내년까지도 실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매출이 꺾일 수 있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점들도 국내 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는 최근에 전기차 화재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 제조사를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국내 배터리 제조사에게 수혜로 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조금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국내 제조사도 화재가 나는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만 화재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보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업황이 돌아서는 것이 선행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를 봤을 때는 조금씩 실적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돌아서는 데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8월만큼은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은 조금은 관망을 해보시고요. 차라리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또 개별 종목들이 있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내일은 휴장이니까 다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금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